문제점 발생으로 인해 발매 연기되었던 삼성의 접는형의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가 드디어 발매되었다. 한국에서의 발매를 시작으로 9월 18일에는 유럽 등에서도 판매가 시작된다.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 중인 전자전시회 IFA 2015 현장에서도 갤럭시 폴드의 실제 기기가 공개되었다. 4월 발매 연기 이후 불편을 해소하고 야심찬 등장. 제품을 만져보니 무심코 흥분해버리는 오랜만에 두근두근을 느끼는 단말기를 만났다. 갤럭시 폴드가 접힌 상태 정면. 갤럭시 폴드를 펼친 상태. 갤럭시 폴드와 같은 접는 폴대블이라고 불리는 접는형의 스마트폰이다. 일반적으로 접기형으로 말하면 일본에서도 보급했던 상부의 디스플레이, 하부에 10개의 키가 있는 본체를 위아래로 접는 타입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갤럭시 폴드는 태블릿의 같은 전면 디스플레이를 중앙에서 접어서 일반적인 스마트폰 사이즈로 만들겠다는 것. 메인 디스플레이가 안쪽에 접힐 수 있는 타입. 비슷한 제품으로 타사에서 이미 시판되고 있는 것이나 개발 중인 제품도 있지만 디스플레이가 전면에 노출된다. 밖으로 접기와 디스플레이를 안쪽으로 접어 넣다. 안으로 접기에 이 종류의 폴더블 단말기가 있다. 갤럭시 폴드는 후자의 안으로 접기 타입이다. 스마트폰으로선 날씬한 바디이며 뒷면의 카메라, 전면의 디스플레이라는 디자인은 지극히 평범한 스마트폰으로 보인다. 접힌 상태의 갤럭시 폴드를 가지고 보면 일반적인 스마트폰보다는 날씬한 스타일. 사이즈 느낌으로서는 KDDI의 피처폰 INFOBAR XV 정도의 감각이다. 날씬해서 손에 잡기가 쉽다. 스마트폰 모드에서는 특히 상하 여백이 넓다는 점은 좀 더 연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다. 디스플레이는 중앙부에 4.3인치로 표시되지만 날씬한 바디 안에 들어있어 디스플레이 이외의 부분에 상당한 여백이 있다. 통지 화면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풀기능의 앤드로이드가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도 통상의 스마트폰과 같은 조작은 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간단한 내용을 쉽게 확인하는 스마트워치의 화면이 큰 판이라고 하는 사용법이 적합하다. 6.8인치 대형 화면을 탑재한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왼쪽과 비교. 태블릿 모드의 폴드 오른쪽과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왼쪽 태블릿은 컴팩트. 스마트폰과 태블릿 각각의 모드에서의 두께. 열린 상태에서도 배면의 카메라는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모드에서 안쪽으로 들어간 카메라는 듀얼 카메라. 태블릿 모드에서 메인 카메라. 스마트폰 모드에서도 카메라는 사용 가능하다. 배면에는 플래그십 모델의 갤럭시 S10과 같은 3개의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어 촬영용의 파인더로서도 충분히 기능한다. 정면 카메라도 있으므로 그러한 카메라 용도로서는 날씬하고 컴팩트하기 때문에 취급하기 쉽다. 파카라고 하는 이전에 접는 휴대폰과 비슷한 감촉이 있어 갑자기 불필요하게 닫거나 열거나 반복해버리는 기분이 좋다. 참고로 하루 100번 개폐를 5년간 진행이란 기준으로 시험을 통과했다고 한다. 열면 7.3인치 대형 디스플레이가 나타난다. 8인치 클래스의 태블릿과 별로 다르지 않은 사이즈감으로 콤팩트한 태블릿으로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중앙부에서 접혀있던 OLED는 열어보면 각도에 따라서는 접힌 흔적이 보이지만 만져도 높이, 차이 등은 느껴지지 않고 보통의 태블릿과 같은 감촉이었다. 통상은 중앙에 접힌 흔적은 보이지 않지만 각도에 따라서는 다소 보인다. 실용상으로는 거의 문제없을 것 같다. 발매 연기의 원인이 된 불량품에서는 이 디스플레이가 부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하와 같은 연구를 실시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OLED의 하층에 있는 보호측을 강화. 접는 부분에 손톱을 마련하고 벗겨지는 걸 방지. 틈새를 최소한으로 해 이물질의 침입을 막는다. 상하에 있는 틈 부분 디스플레이 부분을 누르고 있다. 힌지부의 틈틈이 이물질의 침입을 막고 있다. 원래 이러한 문제를 알아채지 못한 것은
개발 기간이 너무 짧았던 가능성은 있지만 4월 발생 반년도 지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솔직하게 좋은 인상. 실제로 손에 들고 열었다 닫았다 하다 보면 정밀감도 있어 두근두근감이 높아진다. 단순히 흥분하는 것이다. 요즘의 스마트폰으로서는 두껍다. 지문 센서가 측면에 있는 것은 재미있다. 열린 상태로 평판 두께 7.6mm 태블릿식 디스플레이가 안쪽으로 오므로 안심감이 있다. 하이스펙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어 들고 다니기에 날씬한 바디의 스마트폰 사이즈로 만들어져 좋다. 예를 들면 화웨이의 포터블 단말은 외부로 접는 식으로 디스플레이가 전면에 나오지만 이 경우는 케이스 없이 가지고 다니면 손상되는 것이 두렵다. 그러한 점에서 갤럭시 폴드는 디스플레이가 안쪽에 들어가므로 운반 시의 상처를 피할 수 있다. 세 가지 앱을 동시 사용할 수 있다. 각각의 앱의 표시 사이즈도 변경 가능.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단시간 만진 정도에선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없었다. 세 가지 앱을 동시에 구동하고 사용할 수 있지만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이 쾌적하게 동작한다. 하이엔드 스마트폰, 하이엔드 태블릿으로서 충분한 성능일 것이다. 5G에 대응하고 있는 점도 포인트. 배면의 트리플 카메라 9 카메라에 듀얼 카메라 등 충분한 스펙. 갤럭시 폴드도 스마트폰으로는 두꺼운 태블릿으로서는 다소 소형. 태블릿으로 보면 접거나 펴거나 하는 원스텝이 필요. 또 가격이 일본 엔화 환산으로 20만 엔을 넘어 일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단지 사용하고 있으면 정말 즐겁다. 휴대하기 쉬움이나 사용에 따른 구분 등 이 메리트는 있지만 솔직히 이 소유욕을 채우는 디바이스로서의 즐거움 이상의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한다. 접은형 스마트폰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구입. 갤럭시 폴드는 사용자를 선택하는 디바이스이다. 단지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갖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따로 구입하는 것이 저렴하고 선택 사항도 많다. 단순한 하이스펙 단말기를 갖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이 이외의 선택 사항은 많다. 어쨌든 새로운 것을 갖고 싶다는 사람이 갤럭시 폴드를 사야 한다.